네,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네, 이번 주 뉴스가 되게 많아요.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오늘 그렇게 많이 할 게 없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후에 큰 뉴스가 몇 개 터져서, 그 중에 제일 큰 게 아마 올림푸스의 국내 사업 종료 안내일 거예요. 자, 올림푸스 국내 사업 종료 안내인데, 일단,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냥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올림푸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그냥 올림푸스 코리아가 없어지는 거지 올림푸스 자체가 카메라 사업을 접는 건 아니에요. 올림푸스는 카메라 아직 겁나 잘 나갑니다. 일본에서 지금 판매량 2위 할 거예요. 캐논 다음으로 아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리죠. 카메라는 센서빨 등등등. 그리고 왜 이렇게 비싼지 몰라. 며칠 전에 신바디도 내놨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종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안내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올림푸스 국내 카메라 사업 종료 안내. 오랫동안 올림푸스 카메라를 사랑해주신 고객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한국 카메라 시장이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아쉽게도 국내 사업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림푸스 한국 직영점과 이스토어의 영업이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6시를 기점으로 종료되며 고객님께서 현재 보유하신 마일리지와 쿠폰도 2020년 6월 30일 한 달 남은 거죠? 이건 너무하다. 화요일 오후 6시까지만 사용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품 정보, AS 등에 관해 궁금하신 내용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대표전화 1544-3200 1번 누르래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뭐 다음 거는 읽을 필요 없고 여기에서 이제 멘붕 오신 분들이 올림푸스 코리아가 접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AS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일단 올림푸스가 우리나라에서 카메라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유지비만 들고 접는 건 당연하겠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뭐 올림푸스가 접는다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올림푸스 그럼 지금까지 구매하신 분들은 뭐 올림푸스 코리아라 그래가지고 뭐 정품 사가지고 올림푸스는 AS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정품 사서 그러니까 우리가 AS를 받기 위해서 정품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AS는 어떻게 해줄 거냐라고 해서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보통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올림푸스 회사가 망해가지고 우리 파산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AS 어떻게 할 거야 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본에서는 영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설 어느 업체에서 올림푸스 코리아에 그 AS 그거를 넘겨받으면서 뭐 적당한 비용 협의를 해서 그러겠죠. 그래서 당장 AS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카메라 회사들도 그랬지만. 근데 대신에 이제 올림푸스 그 AS 센터가 가까워가지고 잠깐 어디 나가는데 외출할 때 맡기고 갈까? 그런 거는 이제 안 될 확률이 크죠. 거의 전국에서 한두 개로 줄어들 확률도 높고 아니면은 지금 뭐 시그마 그런 것처럼 시그마 AS만 하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보통 뭐 펜탁스 하는 데 껴서 한다던가 아니면 니콘 하는 데 껴서 한다던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 브랜드라 그러면 안 되고 그 수리샵들 그런 데에서 뭐 어떻게 뭐 계약을 맺고 맡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AS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문제는 그거죠. 이제 이게 기간이 끝난다. AS 기간이 끝난다. 그러면 솔직히 누가 살라 그럴까? 뭐 저 같은 사람은 사겠죠. 필요하면 사겠지. 난 올림푸스를 안 사지만. 근데 필요하면 사겠지. 근데 아마 가뜩이나 네림푸스라는 말이 뭐 너무 어울릴 정도로 신품가에서 가격 후리기죠. 가후가 쭉쭉 되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올림푸스 게시판 가면은 사람들이 다 제가 올해 잘한 일은 파나소닉 렌즈를 산 거고 올해 못한 일은 올림푸스 바디를 산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다들 푸념하고 계시더라고. 그게 있는데 요건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올림푸스 쓰시는 분들한테는 뭐 중고가 당연히 떨어질 거고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자 반일에 의한 불매로 인한 것이라고 추측된다라고 못 박았더라고요. 올림푸스 한국은 공식적으로 부인했겠죠. 근데 솔직히 카메라 사는 사람들 살 사람은 다 샀어요. 카메라는 대체제가 없잖아요. 저거는 그냥 핑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를 핑계로 사람들을
그러니까 해고를 시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실제로도 있었고. 근데 약간 그런 식으로 코로나를 반대로, 그러니까 코로나가 들어갈 자리에 반일 운동을 집어넣고 야 그냥 우리 얘네 돈도 안 되고 귀찮은데 이 기회에 빼버리자라고 하지 않을까요? 외국에서는 뭐 그러니까 그 뉴스에 나오는 것만 보고 그렇게 하겠지만 제 생각은 약간 그래요. 막 그 말이 뭐 외국에서 그렇게 평가를 한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기회에 빼버리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 올림푸스가 한국에서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약간 그니까 올림푸스가 한국에서 접는 이유는 그게 안 들어가는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일본에선 엄청 싼데 우리나라에서만 비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가격은 비슷하게 파는데 왜 일본에선 캐논 다음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힘을 못 쓰는가. 뭐 그런 거에 있어서 그게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보시면 되고 제가 그 증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2020년 4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집계예요. 그러니까 뭐 며칠 안 된 거죠. 1위 캐논 뭐 2위 니콘 들어가 있는데 3위 올림푸스 거 당당하게 들어가 있어요. 4위 올림푸스 거 당당하게 들어가 있고 전체 판매량에서는 캐논, 소니 일본에서 캐논, 소니, 올림푸스가 뭐 캐논이 조금 압도적이긴 하고 2, 3위에서 뭐 엎치락 뒤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안 팔린 거야. 그래서 지금 언더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이씨 사진은 풀프레임이지로 시작하는데 거기다 풀프레임 카메라들이 많이 싸졌다 보니까 옛날에는 비싸니까 풀프레임 싸니까 야 마포도 괜찮아 라고 했었는데 밀렸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림푸스 유저분들조차도 아예 올림푸스는 영상하는 바디 아니에요 라고 대놓고 얘기하시니까 근데 영상하는 사람들은 파나소닉 뭐 같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다른 가격 대비 이제 크롭바디들 특히 후지 같은 크롭바디들도 장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다가 아마 이렇게 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AS 정착이라던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다시 이제 뉴스가 나올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경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수순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고가는 많이 떨어질 거고 신품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뭐 내수사지 뭘. 그리고 이제 올림푸스 쓰시던 분들은 약간 그 꼴 날 것 같아. 펜탁스 같은 꼴이 날 것 같아. 펜탁스는 사업을 접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펜탁스는 거의 이제 쓰는 사람만 쓰는 바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나소닉도 마이크로 포서드의 힘을 좀 많이 빼고 그 풀프레임 마운트로 해가지고 많이 힘을 주고 있으니까 아마 마이크로 포서드라는 마운트 자체가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뭐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봐야겠죠. 올림푸스는 카메라로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지. 야 우리는 잘 나가는데 카메라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카메라를 싸게 만들면 우리 명성이 낮아지는 거야. 싸게 파는 회사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린 카메라 싸게 안 팔 거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그게 이제 가격이 낮지 않은 원인이었겠고 대신에 출시가 돼서 산 사람들이 있지만 뭐 이제 가격이 쭉쭉 떨어졌겠죠. 자, 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P&I가 4월에 하기로 했던 걸 못하고 P&I 2020이 2월 개최해서 7월 23일로 옮겨갔어요. 한 3개월 정도 옮겨갔네요. 이렇게 옮겨갔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29회 서울국제사진영상정 2월 개최 안내 코로나19 발생으로 잠정 연기되었던 P&I 2020 29회 서울국제 사진영상전이 다음과 같이 2월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2020 7월 23일, 7월 23일에서 7월 26일, 아마 목금토일이겠죠? 제가 날짜는 안 봤지만, 개최 장소는 똑같이 코엑스 가고, 관람 방법은 2020 홈페이지 참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 등록 기간이 7월 16일 23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충분히 남았고, 아직은 지금 신청이 되나 안 되나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자, 보시면 전시회 연기 전 사전 등록자의 경우 해당 티켓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월에 하는 거 사전 등록하신 분들은 그거 그대로 쓰시면 된대요. 네, 되고요. 그래서 P&I 2020 개최를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알찬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솔직히 올해는 얼마나 적게 갈까? 이게 이름이 딴 거였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백투더 오브젝트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에 관련된 이제 글들을 많이 보다가 본 건데, 뭐가 있었냐면은, 7월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7월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가더라도 아마 인원수를 제한해가지고 들어가게 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와 몰려버리면은 또 이제 문제가 되니까 뭐 열재고 그런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7월에 어림도 없을 것 같고 반쪽짜리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 안에 뭐 코로나가 해결된다면 정말 좋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굳이 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콘 D6가 예약 판매를 실시했어요. 이게 이제 니콘 e샵, 니콘 코리아에 있는 니콘 e샵에 있는 그 가격인데요. 798만원이죠, 이제. 2만원 빠지는 800만원, 그냥 800만원이라고 치고 가도 돼요. 지금 뭐 환율 계산해서 이렇게 나올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니콘 이 D6가 아직 제가 뭐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가 많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제가 그 니콘 D6 체험단 하셔가지고 사용하신 분들의 그 영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A9에 AF 있잖아요. 그거를 DSLR로 옮겨놨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D780 나왔을 때 니콘 이놈들은 DSLR만 할 건지 미러리스만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신 못 차린다고. 근데 일단 니콘에서는 우리는 DSLR 미러리스 두 개 마운트를 다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보통 다른 회사들은 DSLR 마운트를 버리고 미러리스로 옮겨가면서 거기에다 이제 신기술을 자꾸 업그레이드 하는데, 니콘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미러리스를 내놓고 그 기술들을 이제 지금 DSLR에다 입히고 있어요. 그래서 D780만 보더라도 DSLR인데 엄청나게 빠른 라이브 뷰, 동영상 촬영, AF 등등등을 이제 니콘에서 항상 욕먹던 거로 업그레이드 해놨고, D6도 그 IAF 있잖아요. 그게 그냥 DSLR 촬영으로, 라이브 뷰 촬영 말고 DSLR 촬영으로도 그게 가능하대요. 그 정도가. 눈 따라가는 그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제가 봤을 때도. 물론 A9과의 비교나 이런 거는 제가 보진 못했지만, 근데 충분히 사용할 정도. 그래서 약간 그 D6가, 야, D5랑 그렇게 다른 것도 없는데 뭐 가격 이렇게 비싸라고 욕을 먹고 있지. 아마 A9 마크2 같은 상황이 됐는데,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플래그십이란 바디들은 뭐 연사가 좋고, 연사되는 것도 연사가 정말 빨리 돼야 되고 뭐 스펙이 되고 다 좋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카메라들은 순간을 담는 카메라기 때문에 AF 잘 되는 게 짱이야. OVF, 광학식 뷰파인더, 눈으로 직접 보고 쓰는 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엄청난 장점이죠. 그리고 D5보다 훨씬 좋아진 AF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AF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바디 라인이기 때문에, 이 프레스 라인은, 플래그십 라인은.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이 나쁘지 않다라고 충분히 가요. 어차피 저 바디 내가 쓸 일이 없거든요. 저는 D850에서 이미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D850 다음 버전도 뭐 가격이 한 398만원 또 다시 이렇게 나오겠지만, 미친 AF를 또 다시 껴주겠죠. D6는 원래 그냥 플래그십이니까 저렇게 가서 AF만 좋으면 그냥 끝나는 애고, D850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마 비벼본다면 R5나 이쪽하고 비벼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가격이 798만원이 와 비싸다라고 하겠지만, 원래 이쪽 라인들은 원래 가격 이렇게 사악한 애들이에요. 신품 나올 때. 그러니까 뭐 저하고는 상관없는 계열의 바디들이라 뭐 저 가격이 근데 제 생각에는 합리적이에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거를 쓰는 사람들이 돈 100만원, 2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간에 한 장을 잡냐 못 잡냐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1%의 성능 차이로 그거를 뭐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캐논 EOS R5. 야, 저는 일단 내가 맨날 캐논 얘기만 나오면 욕하는 것 같은데, 저 R5는 일단 엄청 칭찬한 바디예요. 저는 뭐 제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진짜 미친 바디라서 카메라 다 잡아먹으려고 나오는 바디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계열이 없어요. 새로운 계열이 나온 거예요. R5라는 계열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가격이 진짜 어떻게 나올까. 일단 영상에선 미친 바디죠. 이거 봤을 때 제가 그래서 한 3주 4주 전쯤 R5 얘기할 때는
얘는 500만원대로 나오면은 정말 캐논한테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기준 550 잡고 549만원? 막 이런 식으로 잡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몇십만원이 될 것 같아요. 600만원대 넘어가더라도 할 말은 없어. 근데 500만원, 한 500만원 중후반대에서 나와주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스펙에 500만원 중후반대면 그게 가격, 그 시장 파괴할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은근히 제가 뭐 영상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은근히 그러니까 매력 있는 렌즈들이 캐논에 지금 엄청 많아가지고요. 뭐, 0.2 렌즈들도 되게 많죠? 2.0 고정 그 조리개 렌즈들도 있죠? 뭐, 초광각 렌즈도 있죠? 렌즈군은 다 있어요. 렌즈군은 다 있고, 그냥 거기다 영상되는 바디를 예전에 그냥 내놓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 렌즈 구성은 솔직히 걱정이 없죠. 렌즈 구성 걱정 없어. 그러니까 얘는 나와주기만 하면은 대단한 건데, 근데 한 1주 2주 시끄럽죠. R5가 어디에서는 막 달러 환율 계산하면 1000만원이다. 어디에서는 막 3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다 그거 상술이에요. 상술인데 뭐냐면은 어차피 가격 안 나왔지만 일단 1000만원에 놓고, 야, R5 살 사람 우리 가게에서 예약해.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제 니콘에서 미러리스 마운트로 70200 렌즈가 나와요. 2008 고정 조리개. 그게 지금 찾아보면은요, 파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렌즈 가격이 100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 렌즈가 1000만원이다라는 게 아니라 1000만원에 올려놓고서는 미리 예약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얼마가 나온다 이런 거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런 것처럼 진짜 온라인에 딱 올라와가지고 정식으로 판매되는 가격 나오기 전에는 솔직히 뭐든 믿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오죽했으면은 제가 그 캐논 루머스에서 퍼온 자료인데, 캐논 루머스에서조차도 아직 정해진 바 없음이라고 이게 떴어. 그러니까 R5가 얼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는 그냥 뭐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근데 확실한 거는 진짜 이 바디는 나오면은 600만원 이하로 나온다 그러면 진짜 그냥 다 씹어먹을 것 같고, 지금 얘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을 측정하기 전에 아직 스펙이 안 나왔어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무슨 아이돌 티저 영상 만드는 것 같아. 얘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8명 그룹이야.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 한 명씩 해가지고 막 8주 동안 막 누구 공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딱 해서 이제 티저 영상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그룹들 있잖아요. 그거 같아. 아니 얘네는 카메라에 얼마나 자신이 있길래 무슨 티저 영상을 한 10몇 개 낼 것 같아. 마지막쯤 가가지고 이제 사진 스펙 나오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웃긴 놈들 씨. 런닝맨 그런 거 보면은 메인 카메라는 그런 거 안 쓰지만 그냥 서브 카메라로 막 뛰어다니면서 찍는 카메라나 아니면은 개개인 비추는 카메라 같은 거, 그런 거는 그 뭐 이런 영상용 그냥 조그만 카메라들 쓰는 거 많거든요. 그렇게 큰 화질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한번 스펙이 다 나와보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영상에 이렇게 집중해놓고 갑자기 20연사 20연사 나왔지 아마. 막 사진 쪽으로 막 이렇게 스펙이 좋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래봤자 사진 쪽 스펙만 보는 사람들한테는 비싼 카메라거든. 500만원이 넘어버리면. 그러니까 제 생각엔 아무래도 캐논이 금나누기 제대로 했잖아요. 영상용 바디 따로 만들고 이렇게 영상 잘 되는 걸 굳이 사진용 사람들에다 넣어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만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바디라인이 따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EOS R 시리즈가 이제 업그레이드돼서 나가고 얘는 영상용으로 따로 나가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얘네가 왜 이렇게 스펙 공개를 못하냐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R5가 나오면은 그때 돼서 이제 소니에서는 A7 S3에 대한 스펙을 내놓고 가격을 내놓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소니 이러다가 S 시리즈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있잖아요. 어정쩡하게 내놓으면 오히려 그 소니 유저들 다 빠져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캐논 거 봤어? 야 다시 만들어 이럴 수도 있고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지. R 시리즈가 일단 가격대가 만약에 500만원대로 나와준다 그러면은 만약에 S3가 나온다 그랬을 때 스펙이 비슷하던가 아니면은 스펙은 뭐 8K 이런 거 안 넣어주더라도 가격을 좀 싸게 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아서 하겠지. 난 솔직히 이 바디가 와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혀 관심이 안 가는 바디라서요. 저는 아직 정해진 법 없습니다 여러분. 캐논 EOS R5. 자 그 다음에 니콘용 캡처원이 출시됐어요. 니콘용 캡처원이 출시됐는데 일단 저는 대놓고 말씀드리는 게 라이트룸도 안 쓰잖아요. 캡처원도 쓰질 않아요. 그래서 뭐 캡처원이 좋다는 분들 많으세요. 라이트룸보다
캡처원이 엄청 가볍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이래저래 다들 이제 이게 뭐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써본 적은 없는데, 써보신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라이트룸보다는 가볍고 좋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항상 말하는 게 라이트룸 안 쓰고 더 가벼운 카메라 로우를 쓰세요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이걸 쓸 일이 절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니콘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캡처원이. 다른 거보다 좋은 점은요, 그 월 결제가 아니라 제품 구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라이트룸을 정품으로 써서 매달 돈 내는 게 아까우신 분들은 이렇게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에다가 뭐 스타일이라는 게 저는 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뭐 필터라던가 뭐 무슨 효과라던가 그런 걸 넣어주는 건가? 저는 말씀드렸지만 진짜 안 써봐서 모릅니다. 근데 145 스타일이 뭐 요게 있는 게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뭐 $300니까 한 356만원? 미쳤나봐. 35~6만원 정도 하겠죠? 그 다음에 캡처 원만 사시는 분들은, 니콘을 위한 캡처 원만 사시는 분들은 $140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도비 프리미어에서 이거는 영상하고 사진하고 상관없는 관련이지만 GPU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수십 배는 더 빨리 끝나요? 아유, 광호님 감사해요. 자, 지금까지 항상 그 그래픽 작업, 포토샵, 뭐 영상 작업 이런 거 하시는 분들, 프리미어 쓰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그거, 그래픽 카드는 꼭 좋은 걸 써야 하나요? 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솔직히 포토샵 쓰는 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좋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한 거 하나 달아두시는 게 좋아요. 내장 그래픽보다는 그래도 적당한 거 하나 달아두시는 게 나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프리미어에서 이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서 GPU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볼까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하드웨어 가송 및 프리미어 프로는 이제 윈도우에서 엔비디아 및 AMD GPU를 지원하고 모든 플랫폼에서 코덱이죠. 대한 하드웨어 인코딩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호님의 말씀에 따르면 결과물 내는 게 수십 배는 더 빨리 끝난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일관되게 더 빠른 내보내기를 합니다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갖고 오는 그냥 약간 그런 거라고 봐요. 이게 솔직히 뭐 사진하는 사람들한테 필요가 없어요. 전 프리미어 안 쓰는데요? 딴 거 쓰는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프리미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라이트룸, 포토샵, 카메라 로우 이런 데까지 이제 이 적용을 해준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빠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르죠. 필터 같은 거 입힐 때 작업이 정말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저한테는 엄청 행복한, 영상 하나 만들 때마다 제가 기술이 없어서 프리미어밖에 못 쓰기 때문에 포토샵까지 넘어오는 날까지 저처럼 그냥 비싼 CPU 안 쓰고 적당한 CPU 쓰시는 분들한테는 CPU 빨로만 작업을 했기 때문에 포토샵에서도 이게 CPU가 조금 이제 느린다 하면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비디오 카드가 붙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도 없지만 이게 지원이 되면은 오히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시는 게 그거예요. 게임도 하고 뭐하고 작업도 하는데, 그래서 그 정해진 가격 안에서 포토샵만 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픽카드 좋은 거 필요 없어요 하는데, 또 그렇게 하면은 그래픽카드가 안 좋기 때문에 또 다른 거 할 때는 사양이 너무 낮아지죠. 적당한 CPU와 적당한 그래픽카드를 갖다 놓고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되는 거겠죠.